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타 국가들과 관세를 비교해 봤을 때는 꽤나 높은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방국들과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이 꽤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20%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됐었는데 나오고 보니 25%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긴장의 목소리가 이 새벽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 간신히 지켜냈었던 2,500선도 조금은 위험해 보이고요. 여기에 외국인들도 공매도가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현 선물 시장 안에서 매도 규모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관세에 대한 영향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또 품목별로는 뚜렷하게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어제와 비슷하게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도 보시면 AB의 바이오 개별도 악재가 있었죠. 그 밖에 로봇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SK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포한 호재거리. 화장품은 수출 데이터가 나온 이후 겹호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APR의 경우에만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끝으로는 음식료인데요. 어제 SPC 삼립부터 저희가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빙그레 그리고 삼양식품까지 꽤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종목별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섹터 안에서는 어떻게 또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지 그 돌파구를 같이 집중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새벽에 나온 관세 이슈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판을 들고 관세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상호 관세 계획이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는 25%, 중국은 34%, 인도 26%,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5% 등으로 상호 관세가 책정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오늘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적자와 국방비를 내줄 수 없으며 우리 사람들부터 챙겨야 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근데 특별히 또 주목을 끈 건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미국 수출차의 80% 이상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비관세 장벽을 세워서 미국 기업의 진출은 막고 있다면서 늘상 말하지만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쁠 때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우리한테 매기던 금액의 절반 정도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설 도중에 이렇게 꺼내든 차트에는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이 50% 정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0%라는 게 팩트인데요. 자, 이렇게 현재 미국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또 반도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우리나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긴장감은 피해가긴 좀 어려울 듯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지혜로울지 같이 찾아보시죠.
자,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역시나 목요일이네요. 그죠? 네. 목요일은 항상 FMC부터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오늘 드디어 해방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우리나라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악의 국가로 우리나라를 거론했는데요. 자, 일단 컨센서스보다 높게 책정된 관세율을 우리가 새벽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장 키워드 통해서 만나볼게요. 자,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해방의 날 이렇게 주셨는데 자, 죽느냐 사느냐 뭐 사즉필생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반응. 어제까지 이제 사실 이제 이 대본은 어제 이제 저녁에 보내드렸는데 사실 트럼프 관세는 원래 이제 상호 관세 적용될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높게 나올지는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변동성은 당연히 있겠죠. 주식 시장에는 시장 변동성이 첫 번째는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재이긴 합니다만 매도 미리 맞는 매가 안 아프다고 이미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악재 소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내일 오전 11시에 탄핵 결정 이슈가 나올 텐데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기업하고 국가가 지금 합동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빠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게 이제 9일부터 직접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된다면은 뭐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고 다음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의 관세 여파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그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 이지은 대표님은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 네. 이제 관세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그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최저 관세율을 2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25%가 부과가 됐고요. 우리가 일단은 불확실성적인 해소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선 관세 그리고 후 협상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드렸고 생각보다는 강한 이 숫자가 저는 시장의 변동성은 좀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예. 있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생산시설, 뭐 제조업을 부흥하게 미국 쪽으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게 곧 가격의 상승, 물가에 대한 그렇죠. 상승, 가격에 대한 상승, 이게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이게 수요가 위축되고 또 기업들이 결국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 구조 때문에 좀 시간 외에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야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특히 이제 장 출발할 때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것인데 뭐 별 관세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추후에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과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변동폭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좀 축소되는 흐름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장 초반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는 데는 두 분의 의견이 합치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섹터별로 어떻게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하나씩 점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있는 점 공개해 주시죠. 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81%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면서 미국 쌀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뭐 적보다 우방이 나쁘다. 이런 스탠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뜻밖이었거든요. 네, 저도 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네. 전 세계 역시 천조국의 나라라서 다르더라고요.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50개 플러스 국가들 발표가 됐는데 가장 관세가 높게 부과된 게 캄보디아입니다. 49%고 우리나라는 50개국 중에 이제 한 20위권인데 좀 뜻밖인 게 일본보다 한 1% 높아요. 저는 네. 일본하고 비슷하게 높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34%, 뭐 라오스 48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오는데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조금 높은 관세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원래 관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상호 관세 부과되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상호 관세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미국이 한 대 때리면 우리도 한 대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중국과 캐나다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수장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떤 판결이 내일 나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데 빨리 지금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의 25%를 부과했던 이유는 이미 이제 트럼프가 1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25%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똑같이 지금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년 동안에 세수익이 한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1위가 반도체보다는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미국 내에서 만들고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대미 수출의 한 27% 정도 347억 불이 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1조 원인데 전체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전체 수출 양이 707억 달러가 좀 넘어가는데 전체 수출량이 50%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은데 금융권에서 한 2, 3주 전부터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25% 관세를 매긴다면은 지금보다 한 18.59% 정도 감소한 수치로 수출이 된다는 네. 얘기가 있었고요. 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글로벌 국가들 중에 이제 조사기관들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치를 1% 미만으로 여태까지 발표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얼마 전에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치를 1%에서 0.9%로 1% 미만으로 발표를 했는데 보통 이제 1% 미만이라고 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스테디로 천천히 1% 미만으로 하는데 0.9를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선진국에 들어가야 이제 스테디로 이렇게 0.9, 0.8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왜냐하면 고도화가 아니고 천천히 가는데 네, 네. 그 정도로 나쁘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얘기인데 예. 거기다가 사실은 24일 날 이 발표 있기 전에 정의선 회장이 31조를 그렇죠. 투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매겼다는 거는 좀 의아한 생각을 탔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메탄 플랜트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원래 30만 대를 생산하기로 네. 했었는데 그게 50만 대까지. 그죠, 50만 대로 늘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엘리바마 공장에서 지금 36만 대를 만들고 조지아 기아 공장에서는 33만 대에서 토탈 1년에 한 120만 대니까 미국 내에서 판매될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10만 대가 좀 안 됐었거든요. 1년치가. 그러니까 1년치 120만 대 같은 경우는 미국을 다 커버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국내에서 33만 대 정도가 축소가 돼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의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 감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데 특히 여기 이슈에다가 이제 GM 코리아가 좀 문제거든요. GM 코리아가 북미 판매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80% 이상을 수출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만 한 9,500대였습니다. 이 중에 83%가 미국으로 수출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GM 코리아가 한국에 있지 않고 철수를 하겠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기본적인 관세는 5일부터 그리고 9일부터 이제 국가별로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사실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31조 원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똑같이 우리나라 25%를 적용을 한다면은 그 누가 어떤 국가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인센티브를 분명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보통 이제 상호관세 발표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차별관세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드밴티지를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KD 락다운 방식으로 이미 벌써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락다운은 완성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반제품식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당연히 31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만간
현대차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덜 나왔다라는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룸을 열어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간만 보면 4월 3일 자정부터 수입되는 모든 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 자동차는 협상 시간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호 관세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협상을 좀 해보자. 시간을 좀 주겠다라는 건데 자동차 뭔가 돌파구가 나올까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현대차가 추후에 어떻게 협상 카드를 꺼내들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꽤 큰 폭의 투자고 또 시간을 차등적으로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좀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너럴 모터스도 시간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결국 뭐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가격 부담이 되고 또 판매 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보다도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 멕시코 쪽에서의 부품 조달이라든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멕시코 쪽에서의 부품은 한 20에서 25% 정도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 좀 열어둔 부분은 지금 멕시코와 그리고 캐나다 쪽의 관세는 좀 밀어두는 현상이 네. 또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향후 또 자동차 쪽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되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뭐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 큰 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숫자는 또 그대로 같이 나온 부분이라서 이게 좀 방어적으로 이제 지지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이제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에서 속보가 왔는데요. 철강, 뭐 자동차 그리고 또 반도체 등은 또 상호관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품목별로 매긴 데 대해서는 상호관세는 부과하지 않겠고 상호관세가 부과된 기업 가운데서는 국가 가운데서는 어떻게 품목별로 좀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말씀해주신 그 카드가 좀 나올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당장의 오늘장에서 자동차는 공략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혹시 두 분의 관심주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현대차, 보류, 일단 보류 주셨고 현대차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오늘 당장에 조금 들어가 보자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31조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통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상대의 국가에 대한 이런 그 관세 같은 거를 적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 보편 관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예외 관세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 현대차가 31조 원 규모나 투자를 했는데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똑같은 관세를 부여해서 한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명히 현대차 기아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약간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게 이미 사실 주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5% 관세 부과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0% 이상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한 3일 만에 다시 제자리로 주가가 돌아왔는데 이미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귀신같이 알고 있는 이 주가가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우상향할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분명 예외 관세가 또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 또 종목에 대한 감이 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계시거든요. 현대차 조금씩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오늘 시장 분위기 봐야 될 테지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보류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엑셀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지켜보자라고 입장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엑셀은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SL은 GM과 그리고 네, 현대차 있죠. 쪽에 생산 법인이 또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SL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보료의 의견을 드렸고 좀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좀 조선 쪽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이야기 중에 이제 앞으로 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어저께 단독 뉴스긴 하지만 미국의 MRO 시장이 풀린다라는 또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세에 대한 피로도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품목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고통이 약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고통을 수반했을 때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돼서 그래도 피로도가 좀 덜한 쪽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관세 쪽에 집중을 하고는 있지만 향후 미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쪽의 이야기들을 또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들은 이제 좀 눈여겨볼 시기가 다시 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좀 긍정의 흐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관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혀서 저희가 좀 긴장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또 숨구멍을 좀 열어둔 백악관입니다. 오늘 시장 반응 한번 지켜보시고 종목별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끓는 점 섹터 넘어갑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도 상호관세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백악관에 지금 속보가 왔어요.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나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나쁘지 않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거 이슈가 이제 두 개가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부가 이슈와 함께 보조금 해지. 축소예요. 보조금 예. 축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희한하게 작년에도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계속 이게 발표를 안 하고 보조금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보조금을 해줘야 이제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제 투자를 계속 늘릴 건데 지금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 비중이 7.5%입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가장 많지만 수출 비중이 작은 이유는 이미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2.8% 전체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 18.4%, 대만도 15.2%, 베트남도 무려 12.7%인데 미국이 왜 이렇게 7.5%밖에 안 되냐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미 공장에서 거기서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그 얼마 전까지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연구소들이 집계한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아직은 발표가 정확히 안 났는데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10% 적용이 되면은 거의 현재 수출하고 있는 거에 한 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영향을 보고 있고 만약 한 25%까지 부과를 한다면 현재의 수출하고 있는 양의 한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이 관세부가 이슈와 함께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이 상당히 아킬레스건 두 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도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가 품목별로 따지면 관세가 어느 정도 책정될 걸로 컨센이 혹시 형성이 돼 있나요, 대표님? 일단 반도체 같은 네.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자동차랑 좀 비슷한 25%.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생산 거점 자체를 해외 쪽에 워낙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약간은 의도를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 이제 중국 쪽의 수출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체크한 바로는 한 23조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사양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들 지금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 칩을 엄청
쓸어 모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딥시크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5월 달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반도체 지금 AI 관련돼서 미국은 AI 기술에 1위를 하고 싶어 합니다. 패권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오히려 수출에 대한 기술적인 첨단 기술을 좀 막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뭐 레거시 쪽이라든지 중국 쪽에 또 수출에 있어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저께 삼성전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4월 8일에 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레거시의 업황 회복,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재면서 지켜보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자동차 관세 25%는 품목별이지 않습니까? 그 관세가 나왔고 상호 관세, 다시 말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25%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동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만약에 25%보다 관세가 더 아래로 책정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자동차에 비해서는 또 호재가 맞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시장에서 버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품목별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그럼 그 전까지 우리 종목별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종목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오롱 티슈진 네. 그리고 어제 출연자와 마찬가지로 보류 의견을 주셨네요. 자, 코오롱 티슈진은 저희가 3일 내내 지금 받고 있긴 한데 또 오늘 새롭게 우리 조선일 매니저 뵌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코롱 티슈즈는 이제 제가 사실 그 머니클래스에 2월 달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아하. 수익이 추천드리고 벌써 100%, 130% 이상 났는데. 한 달 만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국내 기업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하고 있는 게 미국의 OEM을 줘서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제약사에서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 이후로 한 130,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3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이미 5만 한 2천 원, 3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약간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 조정은 이미 됐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코롱 티슈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 조정이 한 달 정도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보기에는 뭐 가격 조정을 잘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올 때 박스권으로 한 달 넘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마이너스에 좀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매니저님 그런 말씀 주셨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복제약이 상승하면 결국에 약가 인하를 외치고 있는 미국민들이랑은 맞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네. 오히려 이 의약품의 관세를 매기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네, 이게 원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게 조금 있는데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말씀 주셨죠. 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설 비용을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예.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 사실 미국 기업보다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더 글로벌 국가 중에서는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당장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 들 뿐만 아니라 기간도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거를 미국의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약간 보류를 했던 이유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제약 그 관련 기업들 또는 국가들이 미국에서는 로비 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중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관세 부과가 된다면 약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미국의 국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제약이 원래 로열티 나온 약보다 복제약이 더 싸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많이 미국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 관세를 적용해서 20에서 25% 올린다 그러면 약값이 다 올라갑니다.
약값이 다 올라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미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또 시끄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 관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늦춰서 말씀드리는 대로 어느 정도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에 5% 그리고 5년까지 뭐 20%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뿐만이 아니고 조금 늦춰서 아마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늦추거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백악관에서 철강, 반도체, 뭐 자동차 이쪽은 상호 관세는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약품과 같이 해서 품목 관세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런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과 상충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셨고요. 자, 이진 대표님은 종목을 보류를 주셨어요. 이런 품목별 관세 역시나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일까요? 일단 내일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굉장히 큰 이슈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좀처럼 진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다음 주에 매수를 하셔도 늦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주 안에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한 여부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종목을 좀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게 주식시장의 근본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가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보류의 의견을 드렸고요. 뭐 이번 주 아마 남은 이틀 동안 또 아주 격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또 안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좀 우호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또 투자하기 더욱더 용이한 환경이 될 거니까 조금은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는 나올 거 다 나오고 악재를 좀 털어내는 시간으로 갖자라는 의미로 저희 해석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끄는 점은 무엇을 골랐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가 공략을 해볼 섹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끄는 점은 좀 방어적으로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입장이었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좀 공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또 그 공격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이제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도 네. 이게 항상 이제 손을 뛰어난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군계 일학으로 항상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3월 달까지 수립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가장 고무적이었던 네. 부분이 조선업종이었죠. 조선업종 분들이 51.71%였습니다. 네. 전년 대비.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 섹터가 중대형 변압기가 42.58%로 두 번째로 가장 높았고 기초 화장품이 무려 32.26% 그리고 화장품 총계가 24.13% 그리고 색조 화장품도 22.18%였습니다. 이 뜻은 조선업종과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틀 전에 추천을 드렸죠. 3일 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뭐 HD 현대 미포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화장품 섹터는 어제 보니까 한국 콜마홀딩스 센데 한국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동주의 펀드 이슈가 있고 자회사 한국콜마는 어제 굉장히 셌습니다. 그 뜻은 조선 화장품 업종군들 섹터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가 추천주를 드릴 건데 지주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셉니다. 특히 이제 뭐 한화나 지주요. 두산 이쪽 섹터도 센데 그 외에 뭐 하나, 두산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저녁에 많이 말씀드렸고 다음 타자를 준비했는데 이 종목 꼭 보셔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만관부. 예, 만관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공략해 볼 섹터로는 조선과 화장품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진 대표님도 앞서서 조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 이런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조선은 이미 밸류를 너무 앞당겨서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라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매도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들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이제 종목별로 좀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은 기업들이 오히려 2차 전지 쪽이라던가 이쪽이 좀 더 높은 비중들이 많다라는 거,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좀 땡겨서 반영했다라는 부분도 일부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에 대해서는 좀 더 무궁무진하게 열어줄 수가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LNG 강국에 대한 의지, 에너지 정책 자체에 대한 기조가 그건데,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해서 추가 수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LNG 운반선들의 수주를 거의 다 우리나라가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적인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쪽으로의 수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미 슬롯이 다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로 있어서 뭐 이거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해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율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에서의 수주적인 부분들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서서 이제 뭐 베낀 거 아닌데 좀 화장품 섹터 저도 좀 보고 있어요. 요즘에 네. 다시 저기 네. 실리콘2가 살아나더라고요. 네, 실리콘2가 반란 이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네요. 네,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저도 한국콜마 어저께 굉장히 좋더라고요, 추세가. 그래서 맞아요. 네,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일단 또 음식료 화장품. 섹터도 저는 방어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쵸. 있는데, 지금 크보빵이 인기가 엄청나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상향식품도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종목이 갈 수는 없겠지만 화장품, 뭐 음식료 이런 필수적인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의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투자 기회는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앞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지금 뭐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항상 비중 관리에 대해서 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 이제 참고적으로는 일단 그 기전을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제 핫했던 종목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화장품, 그리고 조선은 또 미국에서 MRO 관련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물론 단독 기사긴 하지만 어쨌든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또 관세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는 조선이기 때문에 또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두 분 의견이 합치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밖에 우리 음식료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또 댓글을 주셨네요. 음식료는 어떨까요? 너무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C 샵립, 저희가 어제 관심주로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무려 10%가 넘게 급등을 하는 뒷심을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발휘해줬습니다. 이진 대표님도 빙그레 말씀해 주셨고,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도 오리온을 오리온. 말씀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께 의견을 여쭤봐야 될지 마치 종목 상담 같은데 어떠세요? 오리온은 그냥 계속 들고 가볼까요? 네, 우선 이제 저 조선 좀 얘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하나오션이 이제 많은 분들이 조선이요? 밸류에이션이 이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오션이 3월 31일 날 지금 이제 호주 지역에서 수주를 닫았습니다.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MRO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은 이미 작년 6월, 7월 미국에서 2개의 지금 잠수정과 급유선을 이제 했었고, 벌써 이미 다 정비해서 얼마 전에 이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조선 밸류에이션 너무 땡긴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수주가 물밀듯이 옵니다. 밸류에이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산하지 마시고 승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 섹터에 방어적인 섹터는 아주 좋은데, 앞으로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3월 달까지 음식료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인데, 왜냐? 2, 4분기 때 4월 달부터 가격 올린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음식료 쪽에 있는 종목들, SPC 삼립도 좋고요. 오리온도 좋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은 다 좋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음식료 섹터는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빙그레 지난주에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밀고 가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 얘기는 저희가 못했는데 유일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또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이 또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꽤나 좋은 수익률 거두고 계실 거라 믿어요. 저희 계속해서 고민해서 좋은 종목들 발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